동양끌이죠. 동양끌. 일본, 중국, 한국에서는 주로 이런 형태의 끌을 쓰고, 이건 서양끌. 서양 대패를 연마하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일본 대패 날을 연마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연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고각으로 연마를 했어요. 이게 타격, 이렇게 고각으로 하더라도 나를 날카롭게 연마하면은 그 소프트우드도 잘 깎거든요. 이제 고각으로 연마하면 이제 내 마모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고각으로 연마를 했는데, 최근에 이거를 이렇게 저각으로 바꿔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가? 굉장히 저각이죠. 몇 도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연마면은 반짝반짝한데 가운데가 좀 배부르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제가 맨손으로 갈아서 이래요. 맨손으로 갈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연마할 때 손잡이가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호닝 가이드를 가지고 연마하는 방법을, 서양 끌을 먼저 해보죠. 그 다음에 동양 끌 하고요. 날 상태는 굳이 볼 필요, 그래도 한번 봐볼까요? 날 상태. 좋진 않을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긴 안 갈린 거예요. 그 마지막 이 반짝반짝 하는 데가 이제 마무리 숫돌에서 연마를 한 거고, 여기가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연마가 안 된 거. 이쪽도 연마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날 가운데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좌우 가장자리가 연마가 안 된 거죠. 특별히 날이 많이 깨졌거나 그런 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끌을 연마할 때는 연마 전에 반드시 이렇게 봐줘야 하는 게, 날 끝이 직각이냐 이거를 꼭 봐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직각 상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편갈기가 과도하게 편갈기가 됐다거나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저는 수도가에 전용 연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촬영하기가 힘들어서 그 숫돌 받침대에 여기에 판자를 이렇게 깔아놓고 위에 숫돌 올려서,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썼는데 문제점은 하다 보면은 물이 이쪽으로 막 튀어요. 그래서 이렇게 봉으로 돼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밑으로 떨어지니까 물이. 호닝 가이드는 목선인 호닝 가이드인데, 이거는 뭐 25도, 30도, 35도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측정하면 돼요.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 뒷부분이 뜨죠. 그러면은
더 앞으로 날을 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재보면 지금도 약간 뜨는 것 같습니다. 뒤에가 약간 뜨죠. 아이, 안 뜬가? 예, 떠요. 그래서 와, 이거 굉장히 저각인데. 이렇게 대충 해놓고 연마하면서 이 부분이 갈리냐 날 끝쪽이 갈리냐 그걸 또 봐가면서 이렇게 날을 넣었다 뺐다 해서 각도는 조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맨손으로 갈다 보니까 이렇게 볼록 배불르게 연마가 돼서 이게 그래서 제가 혼인 가이드를 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를 반듯하게 이렇게 연마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미 한번 둥글게 연마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판판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날이 딱 숫돌에 닿았을 때 판판하기 때문에 그 각도 잡기가 편한데 이렇게 둥글게 연마가 돼버리면 이 숫돌 위에 올려도 딱 숫돌하고 연마면하고 접지되는 감을 잡기가 힘든 거죠. 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배부르게 연마가 됐다, 맨손 갈기를 해서 배부르게 연마가 됐다 그러면은 언능 혼인 가이드를 써가지고 판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연마할 때 맨손으로 연마를 하고 맨손으로 연마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배부르게 되면은 또 혼인 가이드로 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맨손 갈기 스킬을 익혀나간다는 거예요. 혼인 가이드가 없으면은 이런 상태로 계속 날이 갈리게 되고 또 깔끔하게 갈리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 면을 판판하게 만들고 그러고 맨손 갈기를 하면 훨씬 더 맨손 갈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맨손 갈기를 하다 그래서 맨손으로 이제 갈았는데 또 이렇게 배부르게 됐다. 그러면 또 혼인 가이드로 다시 판판하게 잡고 그거를 반복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맨손 갈기 하는 시간 맨손 갈기를 하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연마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배가 부른 거는 숫돌에 이 사포에 연마해 버려도 괜찮아요. 판판한 유리 위에 사포를 올려놓고 연마하면 사포는 파이지를 않으니까 숫돌은 여기서 연마하면 파여버립니다. 숫돌이 연마된 부분이. 그런데 사포 경우에는 한번 이쪽 연마하고 옆으로 옮겨서 연마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사포에 해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숫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은 이거를 의뢰하신 분이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숫돌 라인을 그대로 거의 숫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 숫돌 갖고 계시면 충분한 것 같은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숫돌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연마를 해보겠습니다. 전착식 다이아몬드 숫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숫돌로는 800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4000번 800번 4000번 6000번 10,000번 이렇게 있었고 최근에 흑막 5000번을 추가하셨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 전착식 숫돌을 안 가져왔네.
예, 이 전착식 다이아몬드 스토리요. 이 저렴한 겁니다. 이 평이 맞지를 않아요. 평면 이 목소닌 전착식 다이아몬드 스토리인데 이 표면이 완전히 완벽하게 판판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숫돌의 목적은 날끝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잡는다든가 날이 깨졌을 때 많이 갈아내야 될 때 그때 팍팍팍 갈아낼 때 쓰는 거니까 쓸 목적으로 이용하면은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거친 게 좋겠죠. 지금 이거는 150번인데요. 뭐 150번 없으면은 뭐 400번도 좋고 1000번도 상관없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지법은 양쪽을 엄지로 이렇게 잡고 날끝을 같은 압력이 되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바퀴보다도 이 날끝이 숫돌에 잘 밀착이 돼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갈린 부분이에요. 이 동그랗게 제가 볼록 튀어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볼록하게 연마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볼록한 부분이 지금 먼저 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볼록한 게 날끝 쪽에 약간 치우쳤죠. 그러니까 고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가지고 앞으로 약간 더 빼줘요. 저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뒷부분이 갈리도록. 지금 이렇게 보면 앞부분이 많이 갈렸기 때문에 뒷부분으로 좀 오도록 이 날을 더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그란 게 좀 뒷부분, 중간 부분으로 옮겨갔죠. 동그란 부분이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아예 까맣게 칠해보죠. 자, 매직으로 까맣게 칠하면 가운데만 지금 동그랗게 갈렸잖아요. 다시 중심 잘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네.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전체적으로 판판해질 때까지 가면 돼요.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날끝이 좀 많이 갈리네요. 그죠? 여기 보면 날끝 쪽은 거의 갈렸는데 이 뒷부분은 지금 안 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빼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앞으로. 그죠? 예, 뒷부분까지 갈렸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더 쭉 갈면 전체가 다 갈릴 때까지 갈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제가 왔다 갔다 하기
카메라를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파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엄지가 이 호닝 가이드의 뒷부분, 중지가 날을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 좌우로 바퀴가 좁기 때문에 바퀴에 의존하지 말고 날 끝이 숫돌하고 전체가 다 숫돌하고 접착이 됐는지, 바퀴에 의존 안 합니다. 날 끝을 의존합니다. 날 끝을 보면서 연마하는 거예요. 네, 오른쪽 끝 이 부분만 지금 안 갈렸어요. 이 부분이 다 갈릴 때까지. 조금 남았습니다. 예, 오른쪽 조금 안 갈렸죠? 그 다이아 숫돌 경우에는 거칠수록 좋지 않나 싶어요. 굳이 다이아를 고운 다이아는 굳이 글쎄요, 뭐 상황이 고운 다이아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날 끝까지 다 갈렸습니다. 그러면 다이아에 갈아 놓고서 이제 날 끝 한번 현미경으로 볼게요. 지금 날 끝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이아는 150번 다이아를 썼는데 굉장히 그 스크래치를 깊게 내버렸죠. 날 끝 쪽은 거의 칼이에요. 톱이에요, 톱. 오른쪽 끝 조금 안 갈렸네. 이 부분 좀 안 갈려 있죠. 부분. 그런데 상관없어요. 이런 상태인데, 나무를 깎는 거는 날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 끝. 그런 날 끝이 나무를 깎는 거니까 다른 부분은 연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뭐 적당히
이제 결정하는 거죠. 몇 도로 연마할 것인지. 잡아 뺐습니다. 이거 고각으로 날끝만 연마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미 150번으로 연마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1000번을 800번을 안 써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게 1000번인데 그 문의하신 분은 800번을 가지고 계셨어요. 1000번이나 800번이나 돌진개칭이니까. 자, 아까보다는 이제부터는 고각으로 갑니다. 하나, 아이고, 막 안 조여졌습니다. 하나, 둘, 계속 그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처각으로 걸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처각으로 걸었나 봅니다 지금. 그래도 세팅해놨으니까 그대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일반적으로 25도로 간다면은 한 5번만 스트로크 해버리면 갈리거든요. 근데 워낙 저각으로 가니까 지금 스트로크 많이 해줘야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예, 저각으로 가니까 이렇게 연마 면적이 넓어요. 넓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겁니다. 여기서 날끝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봐야 되네.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이중각으로 연말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다이아몬드가 갈았고 그 앞에 곱게 갈린 이 부분은 1000번이 갈린 1000번에서 간 겁니다. 1000번에서 갈았는데 네, 이렇게 1000번에서 갈았으면 이 정도면 다 갈렸으니까 이제 됐죠. 1000번 끝. 그 다음에 4000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금 다시 또 어라? 에이, 카메라가 안 잡았네. 4000번에서 방금 연말을 했고 4000번의 날끝 한번 보죠. 이거예요. 아까 1000번보다는 또 훨씬 더 곱죠.
이렇게 4000번. 그 다음에 그분이 갖고 계셨던 게 6000번입니다. 6000번 숫돌. 그래서 한번 말을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날폭이 넓은 끌은 상관이 없는데 날폭이 좁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연마를 합니다. 자, 6000번에서 연마한 날끝 한번 볼게요. 스크래치 이렇게 돼 있어요. 6000번이 만든 스크래치입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그분이 또 갖고 계셨던 게 10,000번 숫돌입니다. 10,000번.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그분은 다 킹입니다. 킹 브랜드를 갖고 계셨어요. 자, 지금은 이 숫돌은 10,000번 숫돌이에요. 평 잡아줘야 되는데 그 대패 날이면은 평을 제가 잡을 건데 이렇게 폭이 좁은 끌이고 그 다음에 이 숫돌들은 그렇게 평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연마합니다. 6000번 다음에 10,000번. 네. 자, 10,000번으로 연마한 후 날끝 한번 볼게요. 자, 10,000번으로 연마하더라도 이렇게 스크래치는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이게 10,000번이 만들어낸 스크래치입니다. 자, 여기까지 연마를 하고 이게 마구리면 한번 깎아볼게요. 뒷날을 연마를 안 했네. 뒷날 날라먹은 거 10,000번에 깎아주고 지금 끌밥 이렇게 나왔고요. 이래요. 아까 제가 그 10,000번에서 좀 더 연마를 해주면 좋았는데 이게 훨씬 더 이거보다는 나을 건데
그냥 자, 그 가죽입니다. 가죽 보핑. 이거를 제가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들어서 가죽 보핑의 효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보다는 더 고각으로 갑니다. 숫돌에 갈았던 것보다. 날 끝 한번 현미경으로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 아까 다이아 150번에 갈았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10,000번에 간 거고, 그 다음에 날 끝쪽에 하얀 선이 약간 보이죠? 하얀 선. 이 하얀 선이요. 초점을 다시 잘 잡아볼게요. 오케이. 이거요. 여기는 10,000번이 간 거고, 이 선이 지금 가죽 보핑을 한 거예요. 이 선이 보면은 10,000번보다 훨씬 더 그 스크래치가 없잖아요. 이렇게. 날끝의 하얀 선, 저게 가죽에 갈린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무를 깎아 볼게요. 자, 이겁니다. 여기가 10,000번이고 이 부분이 가죽 보핑한 거예요. 뜯김이 덜하잖아요. 여기 보면 섬유질이 좀 뜯겨 있는데, 여기 보면은 뜯김이 거의 없잖아요. 네.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죽 보핑은 10,000번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연마 시간도 빠르잖아요. 그 10,000번 숫돌에 그 연마를 더 오래 해주면 훨씬 더 날카로운 날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스트로크를 제가 그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연마면도 지금 굉장히 넓고, 굉장히 넓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그 이중각보다는 제가 더 잡았죠. 여기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부분이 다이아 150번, 여기가요. 이 부분이 물숫돌에 연마한 거, 물숫돌 10,000번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날끝에 그 하얀 선 보이죠? 하얀 선 지금 보이죠? 이 부분이 가죽에 보핑한 거. 이렇게 3중각이죠. 3중각. 기본각, 2중각, 물숫돌의 2중각, 그 다음에 가죽의 3중각. 이렇게 가죽 보핑의 효과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죽 보핑을 적극 활용을 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양끌 연마하는 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번에는 동양끌 연마하는 거 한번 보죠. 이것도 뭐 기존의 각도는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앞부분이 뜨죠. 앞부분이. 그러면 앞부분이 뜨니까 날을 더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집어넣었어요. 네,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잡아놓고 연마하면서 앞부분이 갈리면 밀어놓고, 앞부분이 갈린다 그러면 끌을 더 집어넣고 뒷부분이 갈린다 하면은 당기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끌은 지금 날 끝이 엄청 깨져 있습니다. 이렇게 날 끝이 깨져 있는 거는 연마하기 전에 그 깨진 부분을 일자로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괜히 연마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풀고, 지금 직각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아까 세워보니까 왼쪽이 높죠. 왼쪽이 이렇게. 그래서 이거도 직각도 잡아줘야 돼요. 직각이 잘 맞는 나무. 오케이. 이 부분이 직각이 잘 맞습니다. 그러면 끌을 맞췄어요. 이 끝 보면 이렇게 직각 맞췄고, 날끝 깨진 것도 다 갈아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호닝 가이드에 물려서
이것도 앞부분 깨진 부분이고, 예, 얼추 맞죠? 아이고, 지금은 깨진 부분을 갈아버리니까 이렇게 뭉퉁하게 됐습니다. 이 앞부분이 이 부분을 다 갈아내야 돼요. 이걸 물숫돌에 갈아내려면 하세월이니까 다이아에 확 갈아버립니다. 보죠. 날 끝쪽만 갈리네요. 그러면 저각이란 이야기죠. 날 끝쪽만 갈리니까. 그러면 여기서 풀고 좀 밀어요. 지금도 뒤쪽만 갈리는, 앞에 지금 이 부분, 이 두꺼운 부분 때문에 앞에만 갈리는 것 같은데요. 예, 이대로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이대로 갈면은 이 앞에 아까 갈아내 버린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이 뒷부분도 같이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아요. 지금 보면 뒷부분이 이만큼 안 갈렸는데 앞부분 보면 여전히 하얗게 남아있죠. 이 부분. 그래서 이게 다 갈리면서 이 뒷부분까지 같이 다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이렇게 보면 오른쪽이 좀 많이 갈리죠, 지금. 이 그 전부터서 오른쪽이 좀 많이 갈려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각이 안 맞죠, 지금. 날 끝은 아까 제가 직각이 된 거를 봤는데 이 부분이 직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안 갈리 덜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이 지금 직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선이. 그래서 연말을 할 때 이렇게 돌려서 할 때 이 부분을 더 세게 눌러줍니다. 이 부분을. 보면
많이 직각에 가까워졌죠. 이 부분이 아까 많이, 지금도 약간 여기가 높은데, 이쪽이 높은데, 예, 아까보다는 많이 잡혔어요. 전체적인 직각은 다 잡혀. 지금도 약간 왼쪽에 높은 것 같네. 그죠? 여기가 약간 높죠? 예. 그러면 이 빨개진 것도 다 잡혔고, 뒷부분 각도 얼추 잡았고 이렇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는 일본 꿀도 동양 꿀 이런 것도 이중각 줘버리면 되는데, 그냥 이중각 안 주고 그대로 연마를 해볼게요. 대신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이거는. 뿌옇게 이제 천번이 갈아내니까 뿌옇게 됐죠. 자, 숫돌 이 부분만 사용을 했으니까 뒤집어요. 여기까지요. 날이 지금 넘어왔어요. 뒤쪽으로. 1000번에서 이 정도. 그 다음에 4000번.
맨손 갈기 제가 호닝 가이드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연말하는데 스트로크를 이렇게 빨리 못해요. 각도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스트로크를 못해요. 그러니까 호닝 가이드의 장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연마각은 잡아주니까 연마각이 일정하게 나오니까 스트로크를 빨리 하더라도 날이 둥글게 갈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4,000번의 연마인 거예요. 여기서 잠깐 볼까요? 4,000번의 연마한 게 어느 정도인지. 아하. 왜 자꾸 다운이 되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날 끝이. 그 색깔이 다른 거는 강철하고 연철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꽤 반듯합니다. 4,000번. 이거 아까 6mm 끌 연마할 때보다 제가 스트로크를 굉장히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4,000번. 그 다음에 6,000번. 6,000번으로 바꿔서 이렇게. 어휴, 6,000번 가니까 이제 반딱반딱해집니다.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한번 보죠. 스크래치 6,000번 스크래치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0,000번 돌려서 네, 이 정도 해주겠습니다. 이거
만 번으로 연마한 날, 그쪽 뒷날은 지금 연마 안 해줬어요. 날 끝자 하얀 선은 아마 날너미 때문에 지금 하얗게 빛나는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오유, 네, 6,000번보다는 훨 고와졌죠. 그렇더라도 만 번의 스크래치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런하게 잘 됐어요. 지금 오랫동안 방치해가지고 뒷날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뒷날 좀 연마를 해줄게요. 앞날 연마는 다 됐다고 보고, 여기 뒷날이요. 뒷날은 가장 고음 숫돌 만 번이니까 만 번에만, 이미 뒷날은 다 예전에 연마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녹만 제거해 준다 하면 돼요. 하. 자, 보죠. 이 만 번이라 이게 빨리 연마가 안 되네요. 이렇게 아직도 좀 이물질들이 잔뜩 끼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6,000번을 거쳐서 만 번으로 올라오겠습니다. 6,000번이에요. 이렇게 확실히 연마가 빠르죠. 아까 만 번에만 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하고 다시 만 번. 아, 이거 만 번은 진짜 안 갈리네요. 안 갈린다는 거는 그만큼 곱게 간다는 겁니다. 날카롭게 간다. 스톨즙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거 저 한참 만에 써봅니다. 사용한 지 5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만 번까지 가려면 주로 저는 흑막 12,000을 썼는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나무 깎아 볼게요. 자, 연마한 거 상태 좀 볼까요? 아이고, 노트북이 꺼졌습니다. 어디 보자. 엠캡.
보겠습니다. 상태. 이게 10,000번 스크래치고 이렇고, 그래도 날끝은 일자로 반듯하진 않죠. 예. 날끝에 보면 스크래치 자국이 좀 남아 있어요. 이게 아이고. 여기를 보면은 화면을 한번 보자고요. 이 스크래치에 의해서 날끝이 10,000번의 연마를 하더라도 반듯하진 않다는 거예요. 이런 자국들이 약간 미세하게 울퉁불퉁하죠. 자, 그게 숫돌은 딱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딱. 여기서 어디 보자. 안 깎은데 여기 이쪽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너무 두껍게 깎았습니다. 보면 이거예요. 이 자국. 아까 깎았던 거 이 부분이 버핑이었고, 이 부분이 6mm 끌 10,000번의 연마한 상태였고, 여기가 6mm 끌 10,000번, 여기가 6mm 끌 버핑. 이 부분이 10,000번 일본 끌입니다. 동양 끌. 이 부분을 한번 버핑을 해볼까요? 이게 연마각이고 5도 들어서 뒷날 하고, 이렇게 보면 날끝에 하얀 선이 보이죠? 이렇게 미세하게 하얀 선이 보입니다. 이게 버핑한 거고, 이거를 보면 여기요. 지금 이 부분 날끝에 약간 아주 미세하게 선이 생기면서 가지런해졌죠. 그 10,000번의 스크래치가 없어졌어요. 하얀 선이 미세하게 보이죠. 예. 여기 날끝에 하얀 선, 아주 미세한 선, 그게 방금 버핑에 의해서 연마된 자리입니다. 예, 지금 명확해요. 이 선 하나 보이죠? 이 10,000번 스크래치인데 가죽에 버핑하니까 그 스크래치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예.
이렇게 날이 날카로워집니다. 도핑한 부분으로 이 부분 깎아볼게요. 소리가 다릅니다. 소리가. 이 깎는 소리가 훨씬 더 꿀밥도 이렇게 나오고 다시 한번 자 보죠. 이게 여기가 만번, 여기는 버핑. 이렇게 날카로워져요. 안에 뜯긴 자국이 거의 없죠. 이렇게. 네, 끓은 혼인 가이드에 이런 식으로 연마를 하면 돼요. 그 동양끌, 서양끌,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대펜날. 일본 대펜날은 제가 목선인 혼인 가이드를 이용해서 일본 대펜날을 연마하는 방법은 가물거립니다. 기억이. 자, 이 대펜은 날 끝이 상당히 깨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 날 끝에 이중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괜찮은데 지금 이 부분이 다 깨진 자리입니다. 이렇게 깨져가지고 있죠. 옹이 대패질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옹이. 어휴, 이 부분 많이 크게 깨졌고 여기도 날 끝이 많이 깨졌죠. 여기. 자, 이렇게 날이 깨졌는데 이거를 거기다가 이중각을 줘 버렸거든요. 날 끝에 하얀 선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중각으로 그냥 이중각 그 부분을 그대로 연마를 해버리죠. 그 기본각 부분까지도 연마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건데, 네, 기본각 부분도 연마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혼인 가이드가 있고, 자, 여기서 그 일본 대펜날 경우에는 연마하기 전에 꼭 점검을 해야 될 게, 여기가 날 머리 쪽이고 날 쪽인데 이 부분이 더 넓어요. 머리 쪽이 더 넓습니다.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직각자를 대보면 오른쪽이 높죠. 이렇게 높은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높은 게. 이렇게 오른쪽이 지금 높아요. 이렇게 높은 게 정상이에요. 반대편에서 이렇게 재보면 이번에 왼쪽이 높아야 되겠죠. 네, 왼쪽이 높아요. 이렇게 이 높은 정도가 양쪽이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 높고 여기 높고, 이렇게 보면 오른쪽이 지금 이쪽이 더 튀어 올라와 있죠. 그 정도가 좌우로 봤을 때 그 정도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날은 지금 좌우 그 높은 정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편갈기 어느 한쪽이 더 높게 이렇게 갈려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편갈기는 안 돼 있다. 편갈기는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두껍고 여기가 좁으니까 이 사이가 뜹니다. 여기 물렸을 때. 그래서 여기
목손인 혼인 가이드에 이 나사가 있는 이유는 이걸 돌려가지고 그 홈의 뜬만큼 여기 보시면 공간이 뜨죠. 이렇게 돌리면 여기 이쪽으로 돌리면 뜨고, 그래서 그게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양쪽의 나사를 돌려줘요. 이쪽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이 공간이 똑같게끔 조여줘야 됩니다. 드라이버 오랫동안 나사를 사용 안 했더니 얘 딱 고정이 돼 있네. 안 돌아가네요, 손으로는. 그래서 드라이버로 돌려서 안 돌아갈 때까지. 예,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고정해주고, 좀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하면 이 공간이 딱 지금 나사가 여기 미세하게 튀어나왔죠. 여기도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줘야지 이 공간이 안 뜬다. 그 다음에 연마 각도도 이런 걸로 이렇게 봐버리면 됩니다. 지금 날끝만 불려 있죠. 그래서 더 잡아 빼요, 날을. 봅니다. 지금도 떠 있어요. 더 잡아 뺍니다. 지금은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날을 가는데, 지금 이중각 부분을, 그러니까 이 전체 면을 다 갈아내서 이중각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갈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갈아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숫도를 최대한 거친 숫도를 씁니다. 거친 숫도를. 지금 220번이요. 희미한데 220번 숫도를 써줘요. 평이 가운데가 약간 들어가 있죠. 자로 이렇게 해보면 여기 높고 여기 낮아요. 그래서 현무암으로 핀 잡아줍니다. 그 숫돌 위에 바로 현무암 뿌려버려도 돼요. 숫돌 위에 바로 금강사를 뿌려버려도 돼요. 한번 숫돌 해도 되긴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갈아내기 위해서 좀 덜하긴 한데 아직도 완벽히 하진 않습니다. 약간 움직이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숫돌평을 잡고 그 다음에 연마를 합니다.
스크래치가 전체적으로 다 나고 있어요. 그래서 각도는 맞았던 이야기예요. 돌리고 지금 날 끝에 하얀 선이 없어질 때까지 갈아야 됩니다. 그 전에 이 가운데가 약간 배부르게 돼 있었네요. 여기는 안 갈리죠. 여기랑 여기랑은.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쏙 평잡아주고 돌리고 이 중각 부분은 거의 걸렸네요. 약간 남아 있는데 날 끝에 하얀 선 그게 없어져야 됩니다. 다시 평잡고 현무암도 평이
무광석가루 잘 씻어줘요. 지금 날 끝쪽만 좀 걸리나? 좀 더 걸어보고요. 돌리고 날이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아까 깨진 게 있어서 날이 넘어왔더라도 좀 더 많이 갈아줘요. 자, 또 평 잡고 아까 그 이중곽은 몇 번 더 갈아버려도 이중곽 상태로 계속 갈아서 사용해도 되는데 제가 이중곽 없애는 거를 시범을 보려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갈고 있습니다. 여기 날 깨진 게 아직도 안 갈렸네요. 육안으로도 보여요. 깨진 상태가. 이쪽에 날이 깨져 있어요. 오른쪽 끝에 깨진 게 좀 있는데 그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 끝이라 육안으로 보일 정도면 굉장히 큰 건데 끝이라 그냥 놔둬 버릴게요. 지금 날이 전체적으로 다 넘어와서 220번에서는 끝. 그 다음에 1000번 넘어갑니다. 돌려서 오케이. 1000번에서 좀 더 해줄까요?
그 맨손 갈기를 연습한다면 이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마무리 숫돌로 갈 때는 이제 1000번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4000번 할 차례인데요. 그 이때부터는 맨손 갈기 연습하시는 분들은 혼인 가이드 떼고 맨손으로 연마 연습을 하는 것도 좋아요. 혼인 가이드로 계속 할 게 아니라 맨손 갈기 연습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지금 4000번 들어갔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반듯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맨손 갈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맨손으로 해볼까요? 맨손 갈기로. 이 상태에서는 마무리 숫돌로 넘어가서는, 그러면 아까 혼인 가이드에 물려가지고 이거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판판하죠, 연마된 면이. 그래서 숫돌에 이렇게 밀착시키기가 좋아요. 딱 이렇게 밀착시켜 보면 딸가닥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배부르게 둥글게 갈려버리면은 그 맨손 갈기 하기가 엄청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인 가이드로 연마하면 이 부분이 판판하게 되니까 물에 꽤 담궈 놨는데도 계속 말라버립니다. 이렇게 4000번까지 연마했고 6000 넘어갈게요. 그 마무리 숫돌은 현무암으로 평 잡으면은 많이 깎아버리고 거칠게 깎으니까 1000번 넘어가서는 평 잘 잡힌 1000번으로 숫돌 평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숫돌즙 씻지 마시고 그대로 몰고 다니면서 숫돌즙으로 연마를 해줘요. 평이 잘 맞으니까 약간씩 붙어요, 숫돌에 날이.
이 걸쭉한 이 숫돌 즙을 가지고 연마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6,000번인데 숫돌 즙을 몰고 다니면서 연마를 했잖아요. 나중에 날 끝을 보면 숫돌 즙이 없을 때 그 연마했던, 굉장히 기존에 그 아까 연마했던 것보다 훨씬 곱게 연마가 돼 있을 겁니다. 네, 이 정도 해줄게요. 6,000번 까지 연마를 했고, 10,000번까지 갈게요. 10,000번이 있으시니까, 저는 10,000번까지는 잘 안 가는데, 아이고. 뒷날 여태까지 제가 한 번도 연마 안 했어요. 숫돌에 10,000번 오니까 이제서 뒷날을 연마하죠. 숫돌 즙을 이용하려고 물방울을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씻어버리면은 숫돌즙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숫돌즙을 이용해서 연마하기 위해서 숫돌즙을 그대로 살려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혼인가이드 가지고 처음에는 1,000번까지는 혼인가이드 이용하고, 나머지는 마무리 숫돌에 들어가서는 맨손갈기를 연습하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습니다. 방금 떠오른 생각인데, 혼인가이드로 연마해 놓으면 이 연마면이 판판하잖아요. 판판하게 되니까 그렇게 연마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날끝 한번 볼게요. 현미경으로 날끝 한번 보겠습니다. 노트북이 또 꺼졌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네. 이게 10,000번의 연마인가요? 10,000번. 숫돌집을 이용해서 날 깨진 거 가장자리 쪽은 놔둬버리고 날 깨진 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가지런하게 연마가 됐습니다. 예, 이 부분도 깨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놔둬버려요. 다음번에 갈게. 뭐 가운데가 날 가운데가 깨져 있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장자리는 뭐 여기도 이 부분 좀 이상합니다.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대패질 한번 해보고 미진하다 그러면 보핑 한번 다시 해버릴게요. 자, 이 나무를 한번 깎아보죠. 대패 얇게 깎을 거니까 굳이 단날 안 끼워요. 뒤에 여기가 많이 깨졌네.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아까 그 좀 이상하다고 했던 부분, 이 카메라에서는 못 잡네. 여기 보이죠? 이 부분 많이 깨져 버렸네요. 여기서는 대패밥이 아마 끊어져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패 바닥도 지금 완벽하지는 않아가지고 대패 바닥도 그렇게 썩 날이 날카롭기 때문에 안 뜯겨요. 어우, 송진. 찢어지죠. 대패부 찢어져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날 가운데 아까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보면 대패밥이 가운데서 이렇게 찢어져 나오죠. 좀 더 낮춰볼게요. 대패밥 찢어져 나옵니다.
전혀 안 뜯겨요. 어깨에서도. 그러니까 날이 날카로우면 이렇습니다. 어깨에서 전혀 뜯기질 않아요. 그 덧날을 무턱대고 이렇게 그 대패 장착을 하는데 지금 덧날 없잖아요. 그래도 전혀 뜯기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안 뜯기는 거를 어떻게 아느냐? 대패법을 보면 알아요. 만약에 뜯겼다면 처음에 대패질 할 때 구멍 뽕뽕뽕 뚫린 게 이게 처음에 나왔던 이게 그 전에 뜯겨 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처음 대패밥은 이렇게 뜯긴 자국이 있는데 나중에 대패밥은 뜯긴 자국 없이 이렇게 대패밥이 나오잖아요. 그게 뜯기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반대로 대패질 해줄게요. 지금 옹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결 대패 이 부분이 아까 이렇게 대패질 할 때는 이 부분이 어결이었었는데 지금 반대로 이렇게 대패질 해도 뜯기지 않고 잘 나옵니다. 예. 만번에서 제가 굉장히 오래 연마를 해줬죠. 아까 6,000번 만번에서 아까 끌 연마할 때는 대충 그냥 해버렸는데 대패는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이유는 대패는 이렇게 얇게 아주 날카롭게 깎기 때문에 끌보다는 훨씬 더 날카로워야 돼요. 끌도 물론 이제 밀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래서 대패는 통상적으로 대패는 끌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연마를 해줘야 된다.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선인 호닝 가이드를 가지고서 일본 대패날을 연마하는 방법, 나사 앞에 이 두 개 나사를 이용해서 날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고 1000번까지는 호닝 가이드를 이용하고 1000번 넘어가서 마무리 숫돌에서는 맨손 갈기 연습을 좀 해봐라. 그래 궁극적으로는 맨손 갈기가 돼야죠. 되는 게 좋죠. 물론 저는 맨손 갈기가 되는데도 호닝 가이드를 이용을 해요. 이유는 빠르거든요. 아까 그 호닝 가이드에 장착하면 스트로크를 빨리 하더라도 연마각이 바뀌지 않는데 맨손으로 연마할 때 스트로크를 빨리 하면은 이게 흔들려 버리거든요. 연마각이. 그래서 저는 아직도 호닝 가이드를 맨손 갈기가 되면 가능해도 호닝 가이드를 이용합니다만은 아무튼 호닝 가이드 맨손 갈기 연습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호닝 가이드를 1000번까지는 호닝 가이드 이용해서 연마면을 판판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맨손으로 이렇게 연마를 해서 그 연마 감각을 키우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그 날카롭게 연마 안 하면은 계속 맨손으로만 연마를 한다. 그러면은 날끝이 연마면이 판판하게 날끝이 가지런히 연마가 안 되잖아요. 이상하게 막 연마가 되잖아요. 그 상태로 작업을 못 하니까 어떻게 일단 작업은 해야 되니까 호닝 가이드를 이용해서라도 판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점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서 맨손 갈기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